이 땅에 올바른 의학이 정착되기 바라는 미국 동양의학 박사입니다. 조선 말기에 이재만은 유별나게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온통 사상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여 세상의 다양한 이치를 무조건 4가지로 만들고 그 내용을 공상으로 채워나갔습니다. 목화토금수 5행을 목화금수 4행으로 줄여서 자연과 인체와의 관계를 멋대로 규정하고 오장육부를 사장사부로 축소하여 폐는 불어내고 비장은 받아들이고 간은 흡수하고 신장은 방출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기능으로만 정의하였으며 약재와 음식의 성질을 오미에서 알 수 없는 사미로 바꾸고 성격도 정감, 기질, 사유, 지각 등 많은 요소를 무시하고 희로애락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 뱃속에서 희로애락의 발현도에 따라 두 장부의 강약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사상체질로 태어난다고 꾸며서 사람이 타고난 장부의 이치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하면 태양인, 폐가 약하고 간이 강하면 태음인, 비장이 강하고 신장이 약하면 소양인, 비장이 약하고 신장이 강하면 소음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민망한 일입니까? 이재만은 새로운 체질의학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착각과 공상만으로 아예 신화와 같은 소설을 쓴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체질을 더 이상 살펴본다는 것이 부질없는 지식이긴 하지만 체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죠. 첫째, 이재만은 사상체질 외에 다른 체질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고 이를 예외 불허의 법칙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생명활동의 종합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체질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여러 체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체질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고 체질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고 체질을 어느 범위까지 이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민족별, 시대별, 개인별로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여러 체질 유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양의학에는 혈액형, 체형, 신경 반응도 등으로 분류한 유형들이 있고 중의학에는 음양오행, 형태와 기능, 심리와 행위의 특징 등으로 분류한 유형들이 있으며 한의학에는 사상체질 외에도 8체질도 있습니다. 이재만은 그중 황제내경에 있는 음양 5체질을 줄여서 사상체질이라 하고 이를 유일한 체질이라고 하였으니 얼마나 잘못된 일탈행위입니까? 둘째, 이재만은 체질별로 성격, 체형, 생리병리의 특징이 명확히 구별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성격, 체형, 병리의 특징 중 어느 하나만 알아도 누구나 체질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간단한 진단법입니까? 더 이상 의학교육도 진단, 이론, 장비들도 모두 소용없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재만의 이러한 체질 진단법은 엉터리입니다. 체질은 어떠한 유형으로 나누더라도 체질별 특징은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여러 형태로 중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이죠. 한의사들이 사상체질 판별을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셋째, 이재만은 태어날 때 체질이 결정되면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를 유형불변의 법칙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체질 역시 환경과 세월에 따라서 변해갑니다.
따라서 중의학에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체질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변해간다고 하였고, 양의학에서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살아가면서 작동 방식이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만은 음양을 중시하여 체질을 사상으로 분류하였지만 음양의 근본이 변화에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겁없이 주장한 것이고, 또한 변하지 않는 체질을 치료해 보겠다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넷째, 병은 물론 체질과 관련이 깊지만 기후, 환경, 음식, 정신 자극, 잘못된 습관, 사고, 전염병 등 사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중의학에서는 이러한 사기와 체질의 표현인 정기와의 투쟁에서 병이 온다 하였고, 중의사들은 수천 년 동안 많은 병과 각기 다른 체질과의 관계를 연구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마의 이론에는 정기와 사기에 대한 개념은 아예 없고, 체질 즉 두 장부의 강약에 의해 정해진 병만 온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열나고 오싹한 감기는 소음인의 신장열에 의한 병이고, 땀나는 감기는 소음인의 양기가 빠져나가는 위급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인과 태음인에게는 폐병과 간병만 오고, 소양인과 소음인에게는 비장병과 신장병만 오기 때문에 당뇨병은 소양인에게만 온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심장병,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병도는 어떤 체질에 생긴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잘못된 장부의 강약 개념은 한의사들을 혼란스럽게 해왔습니다. 병은 체질 즉 두 장부의 강약 때문에 온다고 했으니 두 장부의 강약을 조절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몰라 희한한 방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가 강한 태양인은 폐가 더욱 강해지면 해로우니까 폐 좋은 음식이나 등산, 산림욕을 삼가하라는 식입니다. 골고루 먹지도 말고 산에도 가지 말라니 얼마나 코미디 같은 제보입니까? 이와 같이 사상체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터무니없는 이론들로 되어 있으나 체계가 있고 단순하기 때문에 조선 이후에 사실상 제1의 한의학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중의학은 이해할 수 없었고, 중의학을 요약한 동의보감은 치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상체질은 지금도 대학에서 중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한의사들이 사상체질이나 팔체질로 치료하고 있지만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체질은 같은 병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치료해야 하는 근본 원인으로서 미래에도 계속 중요한 연구 분야이고, 음양오행은 체질과 병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구이므로 이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